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까지 우리 그 직선에 대한 선을 그리는 좌표계와 자, 도형에 대해서 그 선에 대한 도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텐데 일단 자, 제가 그 전에 얘기했던가요? 자, 이렇게 명령. 자, 전체 이름이고요. 그리고 단축키. 자, 그럼 이제 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원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런 도형을 우리가 원이라고 하죠. 자, 이런 원은 우리 그 공부할,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많이 봤어요. 이 도형에 대해서도 많이 그 공부를 했었고. 자,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지금 수학 시간도 아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뭐 원주율이 3.14라든지 이런 것들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 대신에 여기에서 필요한 그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원이라고 하면, 원이든 원호든, 자, 가지고 있는 중심에 있는 중심점이 있어요. 중심점. 자, 중심점이 있고요. 이 중심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수학 시간에도 많이 배웠고, 자,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점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에서 4분점이 있어요. 4분점. 자, 4분점이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4분점? 응? 들어본 적 있어요? 자, 우리 각도를 쳤을 때 0도, 자, 그리고 90도, 180도, 270도 되는 위치에 점들이 있어요. 자, 이 점들을 바로 우리가 4분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심점과 4분점.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접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접점. 자, 그런데 접점이라고 하는 이 점은 중심점이나 4분점 같은 경우에는 딱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아, 여기가 4분점이구나 혹은 여기가 중심점이구나. 자,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 접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대적인 점이에요. 상대적인 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대가 있어야만 결정이 되는, 자, 그런 점인데, 자, 이 부분, 이 점은 조금 이따가 우리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럼 중심점과 4분점이라고 하는 걸 얘네들을 한번 그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거고요.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원이라고 하는 이 그 명령에는, 자, 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선이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을 했었죠. 자, 선이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했는데 선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총 6가지의 옵션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중심점과 반지름, 자, 두 번째 중심점과 지름, 세 번째 자, 2점, 네 번째 3점,
다섯 번째. 자, 자, 접선 반지름은 탄젠트 레이디어스에서 TTR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T라고도 하고요. 자, 이렇게 원을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일단 여기 보이는 중심점과 반지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기본값이에요. 자, 기본값이고, 자, 그리고 또 여기를 기준해서는 자, 이 두 가지는, 이 위에 있는 두 가지는 먼저 중심점을 지정을 했을 때 어떤 위치값이라든지, 자, 위치값을 우리가 지정을 한다든지, 자, 예를 들어, 자, 100, 100이라고 하는, 자, 얘는 상대좌표예요, 절대좌표예요, 상대극좌표예요, 절대극좌표예요. 절대좌표죠. 왜? 앞에 골뱅이 안 붙였잖아요. 자, 이렇게 위치값이 지정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무조건 반지름이나 지름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 중심점을 지정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옵션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원에 존재하는 중심점과 사분점들을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새 파일 하나 열어볼게요. 자, 새 파일 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무슨 작업이라고요? 주물 Z 엔터 A 엔터 혹은 자, 뷰의 주매 전체. 자, 혹은 또 한 가지 방법. 어떤 방법? MB2 버튼 더블 클릭. 자, 어쨌든 이제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원을 그리는데, 자, 원 아이콘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자, 왼쪽에 한번 보죠. 왼쪽에 자, 이렇게 생긴 아이콘 있죠? 자, 원 아이콘 찾았어요? 자, 이제 어디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이거 많이 써요. 자, 그럼 원 아이콘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원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자, 아까 우리 뭐라고 했었죠? 아까 처음에 중심점을 지정하면 반지름이나 지름값을 입력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 이외에 뭐 나머지 2점이나 3점이나 접선 반지름은 중심점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중심점을 한번 지정을 해보죠. 어떻게 지정하냐면, 자, 우리 200, 200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세요. 200, 200 엔터. 자, 그럼 여러분들도 저처럼 화면 중간 살짝 위에 이쯤에 중심점이, 원의 중심점이 생겨야 돼요. 자, 이쯤에 생기나요? 자, 생기죠. 자, 여기가 지금 내가 200, 200이라고 지정을 했죠. 자, 내가 지금 여기를 200, 200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얘가 무슨 좌표라고요? 극좌표? 절대좌표죠. 자, 절대좌표라고 했어요. 자, 여기가 바로 내가 지금 그리고자 하는 원의 중심점이 돼요.
중심점. 자, 그러면 처음에 기본값이 반지름이라고 했어요. 반지름. 원에 대한 반지름. 자, 반지름을 50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그냥 숫자 50이라고 입력해 보세요. 50 엔터. 자, 원이 그려졌나요? 자, 그럼 실제 이 원에 대한 지름하고 반지름을 한번 살펴보죠. 자, 치수 아이콘 한번 찾아보세요. 치수 아이콘. 자, 치수 아이콘 중에 화살표가 반만 있는 거하고 다 있는 거하고 두 개가 있는데, 자, 어떤 게 반지름이고 어떤 게 지름일까요? 어떤 게 반지름일까? 반만 있는 게 반지름이겠죠. 자, 화살표가 반만 있는 게 반지름일 테고 직선으로 있는 게 지름이겠죠. 자, 우리가 근데 처음에 반지름 값 입력했죠. 반지름 값 아까 50이라고 입력했죠. 자, 그럼 지름은 얼마겠어요? 100이겠죠. 자, 그럼 반지름, 지름 한번 둘 다 클릭해서, 자, 반지름 클릭하고, 자, 원을 클릭해주면 돼요. 원 클릭해서, 자, 적당한 위치에 클릭해주면 R50 나오나요? 자, 그럼 저기 밑에 있는 지름 클릭해서 원 선택을 해주면, 자, 100 나오나요? 100 나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봤더니 정사각형 표시로 나오네요. 치수가. 그죠?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을 할게요. 지금은 그냥 두세요. 원래는 얘가, 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이 표시가 무슨 표시라고 했죠? 직경 표시인데 뭐라고 읽는다고요? 요거 파이. 자, 우리 원이니까 이거 3.14 원주일 이 파이 아닌가요? 요거 아니에요. 자, 그냥 직경을 의미를 해요. 지름. 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폰트 때문에 그렇고, 일단 지금은 그냥 두고. 자, 어쨌든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제대로 그린 게 맞죠? 자, 그런데 이제 명령이 종료된 상태로, 자, 지금 마우스 커서가 십자선과 선택상자로 두 개가 되어 있죠. 자, 이게 바로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CAD에서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을 때의 상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제가 CAD에서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을 때, 자, 이런 부분들을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다 보면 명령을 내가 클릭했는데 또 다른 명령을 클릭하거나, 혹은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실행되고 있을 때 선택을 한다거나,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익숙치 않을 때.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자, CAD에서 명령이 미실행 상태는, 자, 일단 첫 번째로 마우스 커서 있죠. 이 마우스 커서가 십자선과 선택상자 동시에 나타날 때, 자, 십자선과 선택상자가 동시에 나타날 때, 근데 이건 꼭 이렇게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설정값에 의해서 명령이 실행될 때도 얘네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특별한 설정을 설정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자, 위에 보면 설정 창들이 있어요. 자, 이런 창들, 길쭉한 창들 있죠?
자, 그냥 아이콘이 아니라 이런 그 서브 메뉴들이 나와 있는 역삼각형 표시가 있는 자, 이런 창들 있죠? 설정 창들. 설정 창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CAD가 그 명령이 다른 명령이 실행되고 있을 때는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럼 반대로 명령이 실행되고 있을 때는 이 설정 창이 비활성화되겠죠? 자, 얘네들이 지금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자, 뭐 선택이 안 된다고 할 때는 꼭 여기 이런 창들이 비활성화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명령행을 보시면 돼요. 명령행 맨 마지막 줄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명령 땡땡. 자, 그리고 여기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여기에 뭔가가 쓰여져 있다면 걔는 그 명령이 실행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지금 명령이 실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는가요? 실행되고 있지 않으면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원을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원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 자, 클릭한 상태로 이제 ESC 키를 누르면 선택이 취소가 되고, 혹은 자, 선택한 상태로 다시 한번 선택해 보세요.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다시 한번 클릭하면 선택이 해제가 되고, 자, 선택을 해제하는 방법도 자, 선택을 한 상태에서 ESC 키를 누르는 방법이 있고요. 자, 선택을 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 여기서 자, 첫 번째로 ESC 키. 자, ESC 키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해제가 돼요. 그럼 내가 여러 개를 선택을 했을 때는 ESC 키 눌렀을 때는 전체가 다 해제가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Shift 키 플러스 클릭하는 방법은 개별. 선택한 것만. 자, ESC 키 누른 것과 ESC 키를 선택한 후에 ESC 키를 누르면 내가 선택한 모든 것이 해제가 되는 거고,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면 내가 그 Shift 키 누르고 클릭한 것만 해제가 되는, 자, 이렇게 돼요. 자, 어쨌든 얘를 이제 한번 클릭해 보죠. 자, 클릭했더니 파란색 점이 나오죠. 파란색 점이 나와요. 자, 근데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파란색 점이 바로 그립이에요. 그립. 자, 그립이에요. 그립. 자, 일단 그립 사용하는 건 나중에 보고, 자, 어쨌든 지금 보니까 여기 중간점, 아니 중심점 원에 대한 중심점과, 자, 그리고 각각의 0도, 90도, 180도, 270도 되는 4분점이 있죠. 4분점이 보이죠? 자, 이렇게 중심점과 4분점은 원에 존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그립도 한번 우리가 활용해 볼까요? 자, 먼저 중심점에 있는 그립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중심점에 있는 그립 가까이 되면 얘가 철커덕하고 붙죠? 여기도 마그넷 기능이 있어요. 자, 철커덕하고 붙죠? 자, 클릭하고, 자,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시켜보세요. 이동시키고 클릭. 어떻게 되나요? 이동이 되죠? 자, 이번에는 마우스 커서가 아니라 우리 저기 휠 버튼 있죠? MB2 버튼. 자, MB2 버튼을 꾹 눌러서 이동을 시켜보세요. 자, 얘도 이동이 되죠? 똑같은 기능인가요? 아니에요. 자, 휠 버튼은 우리가 MB2 버튼을 이렇게 꾹 눌러서 이동하는 거는 화면이 이동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중심점을 내가 중심점에 있는 그립을 클릭해서 움직이면 얘는 위치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좌표값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200에 200으로 입력을 했죠. 중심점을 200에 200으로 입력했죠. 자, 그런데 내가 여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위치를 이동을 시키면 이 값이, 그러니까 x값과 y값이 그 값이 바뀌어요. 위치를 이동을 시켜요. 화면 이동이 아니에요. 위치 이동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0도, 90도, 180도, 270도 되는 그립 있죠? 그 중에서 0도 되는 그립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0도 되는 그립 클릭, 그리고 위쪽 바깥쪽으로 한번 클릭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안쪽으로 다시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어떻게 되나요? 크기가 커졌다 줄어들었다. 자, 근데 그거는 꼭 0도 그립뿐만이 아니고요. 0도 그립뿐만이 아니고 어떤 그립이든 이 4개의 그립 중에 어떤 그립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그립도 다 가능해요. 자, 이렇게 이 원에 존재하는 그립들, 자, 그러니까 점이죠. 자, 점들. 자, 제가 지금 중심점과 사분점을 설명을 하고 지금 보여줬는데, 자, 접점은 지금 보여줄 수가 없어서 일단 생략하고, 자, 그러면 원 같은 경우에는 0도에서부터 쭉 한 바퀴 돌아서 360도가 되는 거죠. 360도가 되는데, 자, 그러면 얘는 그려지는 시작점이 여기고 끝점이 여긴가요? 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방향성을 가지게 되면 그게 맞긴 해요. 맞긴 한데, 원 같은 캐드상에서 원은 방향성을 크게 따지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나중에 3D 모델링 할 때, 자, 이럴 때는 우리 이 방향성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다만 이제 호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좀 있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선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선에 대해서도 원래 뭐 시작점과 끝점 해가지고, 자, 이런 어떤 방향성에 대한 점이, 자, 존재는 하지만 캐드상에서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었고, 자, 근데 선에 존재하는 점이 어떤 점이 있다라고 했었죠? 시작점과 끝점인데, 이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시작이라고 하는 개념 필요 없다라고 했죠. 그냥 무조건 둘 다 끝점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 점이 또 하나 나왔네요. 끝점. 자, 그럼 선에 있던 끝점과 원에 있던 중심점, 사분점, 이런 세 가지의 점. 자, 이런 점들 있죠. 근데 우리 선에서 끝점은 어떤 역할을 했죠? 선에서 끝점은 내가 선을 시작을 할 때 지금 기존에 그려져 있던 선과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자, 기억 안 나요? 한번 해볼까요? 자, 선 하나 그려보세요. 임의의 선을 하나 그려보세요. 선 아이콘 클릭하고, 자, 선 이렇게 클릭하고 엔터. 자, 다시 한번 선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자,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위치를 시키면, 자, 여기 분명히 이 선에 저는 여기 이 부분이 보이는 이 부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얘는 그래도 끝점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시작점 끝점이란 구분은 없어요. 그냥 둘 다 끝점이에요. 선의 끝점이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선의 마지막 부분이다. 끝 부분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끝점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 선에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했었죠. 자,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선에는 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점이 있냐면, 자, 여기도 한번 명령이 그 실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클릭해 볼까요? 자, 선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그랬더니 점이 3개가 나오죠. 그립이 3개가 나오죠. 그립 3개가 나오는데, 자, 여기는 이쪽 끝에는 우리가 아까 봤던 끝점이었어요. 끝점. 자, 그런데 여기에도 또 점이 하나 있죠. 자, 우리 원의 그 여기 가운데 있는 점을 우리가 무슨 점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중심점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자, 여기는 선의 중간이에요. 중간점이에요. 중간점. 자, 우리 한글로 치면 중심이나 중간이나 뭐 크게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런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원에는 중심점이 있지만 중간점이 없어요. 원에는. 선에는 중간점은 있지만 중심점이라고는 없어요. 자, 중심. 자, 그리고 중간. 자, 자, 그리고 여기 중심점이라고 하는 거는 센터고요. 자, 그리고 중간은 미들이에요. 미들. 자, 그래서 중심점과 중간점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럼 지금 우리 그 봤던 점들, 참, 이 중간점으로 끝점 얘네들 그립으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일단 끝에 있는 점을 클릭해서 움직이면 위치도 움직이지만 길이도 바뀌어요. 자, 클릭해서 자, 다른 위치로 놓으면 위치도 바뀌고 크기도 바뀌고. 자, 그렇게 되죠. 자, 이번엔 가운데에 있는 그립을 선택을 해서 자, 움직이면 위치가 바뀌어요. 자, 그립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위치도 이동하고 바뀌는데, 그런데 일단 우리가 그립을 가지고 크기를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쓸 수는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제가 5가지의 점을 그 5가지의 점 중에 일단 4가지의 점을 보여줬죠. 자, 첫 번째로 끝점. 자, 그리고 중간점. 세 번째, 자, 중심점. 4분점. 자, 이렇게 4가지를 봤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그냥 이 객체상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점들이 아니라 이런 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작점을 잡는다든지 혹은 그 교차점을 시작점을 여기서 시작을 한다든지 혹은 또 뭐가 있을까? 좀 치수를 지정을 한다든지 자, 이렇게 여러가지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객체 스냅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객체 스냅, 오스냅. 자, 그래서 일단 얘네들 끝점, 중간점, 중심점, 4분점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객체 스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선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선 아이콘. 선 아이콘 클릭하고요. 자, 선을 시작을 하는데 저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그린 이 원 있죠? 원의 중심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싶어요. 선이. 자, 그러면 마우스 커서를 자, 여기 원의 중심에 있는 부분에 한번 갖다 대보세요. 자, 혹시 여러분 저 중심점이라고 나타나나요? 나타나? 나는 끝점 나타나는데. 자, 중심점 나타나요?
자, 나타나는 친구들은 잘 되는 거고, 저처럼 나타나지 않는 친구들은 마우스 커서를, 자, 여기 중심점 말고 여기 마우스 커서를 이 원의 바깥 부분에 한번 대보세요. 자, 바깥 부분에 대니까 중심점이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여기를 클릭했더니 분명히 내가 클릭한 데는 이 지점이었는데, 자, 내가 클릭한 데는 분명히 이 지점이었어요. 그런데 선이 시작되는 부분은 원의 중심이에요. 자, 그렇게 되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선의 시작점을 잡아야 되는데, 자, 저는 여기에 이 원에 그려진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선을 시작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놨더니, 자, 저는 여기 그 치수 때문에 여기에 끝점이라고 잡혀요. 자, 물론 여기 끝점이 이 원의 중심점이 되긴 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정확히 이 원의 중심점을 잡고 싶으면 마우스 커서를, 자, 이렇게 원의 둘레 부분에 원 위에 그 위치를 시켜도 중심점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도, 자, 원의 중심에서부터, 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요. 자, 이게 바로 객체 스냅이에요. 자, 그러면 원에는 4분점이 있다라고 했었죠. 자, ESC 키 눌러서 종료를 하고요. 다시 한번 선 아이콘을 클릭해서, 그럼 4분점 0도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0도. 자, 0도에서 시작을 하는데 0도에는 4분점이라고 안 나타나고 계속 중심점으로만 나타나요. 자, 그럼 90도로 한번 가볼까요? 90도. 자, 90도에도 계속 중심점만 나타나고요. 180도나 270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되죠? 자, 4분점 나타나나요? 응? 자, 선 아이콘을 클릭해야 돼요. 그냥 마우스 커서를 또 이렇게 두면 안 돼요. 선 아이콘 클릭하고 마우스 커서를 270도 되는 부분에 한번 갖다 대보세요. 자, 계속 중심점만 나타나요. 4분점이 안 나타나요. 자, 이거는, 자, ESC 키 한번 눌러보세요. ESC 키. ESC 키 눌러서 명령 종료하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상태 표시줄을 한번 보죠. 자, 상태 표시줄에 분명히 오스냅이라고 하는 부분, 자, 얘가 객체 스냅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얘가 객체 스냅이에요. 근데 켜져 있죠? 켜져 있어서 아까 우리 중심점도 사용한 거고 끝점도 사용한 거고 사용했어요. 그런데 왜 4분점은 안 나타나죠? 자, 이제 마우스 커서를 위에다 여기 위치시키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MB3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MB3 버튼. 자, 그랬더니, 자, 아까 우리 끝점, 중간점, 중심점, 그리고 4분점까지. 자, 끝점과 중간점, 중심점, 그리고 4분점. 아까 제가 얘기한 네 가지의 점이 여기 이렇게 있죠? 자, 얘네들이 객체 스냅이라고 했고 여기 있는데 뭐 노드나 교차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안 배웠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자, 끝점이나 중간점, 중심점, 4분점은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고 있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했던 점들이 아까 무슨 점이 있었죠? 중심점하고 끝점하고. 자, 우리가 근데 4분점을 사용하려고 했었죠. 자, 그럼 끝점과 중심점과 4분점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이 두 개와 이 4분점과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끝점과 중심점과 4분점. 차이를 모르겠어요? 아이콘이 틀려? 일단 아이콘이 틀린 건 당연한 거고. 자, 여기는 이렇게 테두리가 있잖아요. 파란색 테두리가 있잖아요. 여긴 테두리 없죠?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잘 모르겠으니까 여기 보면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설정. 자,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설정.
자, 그랬더니 끝점, 중심, 교차 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중간점에도 체크가 되어 있나요? 자, 어쨌든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있죠. 그 중에 4분점 체크가 되어 있나요? 안 돼 있죠. 자, 그럼 여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체크하고, 자, 그리고 확인. 자, 다시 한번. 자, 여기 마우스 커서를 여기 있는 객체 스냅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를 시키고 MB3 버튼 그 중에 설정 있죠? 설정으로 들어가서 자, 4분점에 체크가 안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고요. 다시 한번 선 아이콘을 클릭해서 90도 되는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볼게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4분점이라고 나오나요? 자, 4분점이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아까는 4분점이라고 하는 객체 스냅이 선택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지금은 내가 객체 스냅을 4분점이라고 하는 객체 스냅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봤던 이 오스냅, 자, 오스냅의 설정, 자, 이런 부분들은 일단 먼저 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스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하고요. 자, 지금 어쨌든 자, 원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자, 여기 그 중심점과 여기 있는 4분점, 자, 이걸 체크를 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 바탕화면에 있는 아니 저 화면에 있는 것들 싹 지우고 한번 여기 그 원에 대한 작도를 한번 해보죠. 자, 일단 화면에 있는 거 지워보세요. 자, 선택해서 자, 일일이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누르는 방법도 있고요. 자, 어쨌든 자, 그리고 화면 아까 우리 축소하고 확대하고 해가지고 화면이 좀 틀어졌을 수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뷰의 줌의 전체 한번 해보죠. 뷰의 줌의 전체. 자, 그럼 일단 1번 도형부터 좀 그려볼 텐데요. 자, 1번 도형이 여기 지금 도면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 도면하고 여기 있는 도면이 좀 틀리네. 자, 어쨌든 지금 우리 여기에는 4번 도형이 되어 있는데 4번 도형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먼저 자,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자, 원 아이콘 클릭하고 시작점을 자 100, 200이라고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100, 200 엔터. 자, 그리고 자, 지름이 20이라고 돼 있죠. 지름이 20이라고 돼 있으니까 반지름은 얼마 지정해 주면 좋을까요? 10이라고 입력해 주면 되겠죠. 10 엔터. 자,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시작점을 100, 200이라고 지정했죠. 자, 그럼 이 다음에 그릴 자, 여기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두 번째 지점은 어떻게 지정해야 될까요? 중간을 찍고?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절대좌표로 해주면 되죠. 어떻게? 여기는 그렇죠. 중심점을 140, 200이라고 지정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세 번째는 140, 240. 자, 그리고 여기는 네 번째는 100, 240. 자,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죠. 자, 시작점이 아니라 저기 중심점을 자, 한번 그려보죠. 자, 원 아이콘 다시 한번 클릭하고 두 번째가 140,
200이었죠? 140,200. 자, 그리고 반지름은 10 엔터. 자, 세 번째. 다시 한번 원 아이콘. 자, 원 아이콘 클릭하고요. 자, 여기 세 번째에 있는 중심점 얼마? 140,240이 되겠죠? 자, 그리고 반지름 10 엔터. 자, 네 번째 원 아이콘 클릭하고요. 첫 번째 시작점 100, 240. 100, 240 엔터. 자, 반지름 10 엔터. 자, 저는 좀 확대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설명하기 위해서. 자, 제가 지금 원의 중심점을 여기는 100, 200이라고 지정했고요. 두 번째는 140, 200 지정했고요. 세 번째는 140, 240 지정했고요. 네 번째, 자, 100, 240 지정했죠. 자, 이렇게 원 4개 그릴 수 있죠? 자, 원 4개 그려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원 4개 그려졌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선을 그리려고 하는데 선 어떻게 그려주면 좋을까요? 자, 선 아이콘 클릭해서 먼저 안에 있는 선들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여긴 중심점들 지정해주면 되겠죠? 중심점들, 자, 중심점과 중심점 클릭해주고, 자, 중심점 클릭해주고, 중심점, 그리고 중심점까지. 자, 이렇게 하면 간단히 사각형 그릴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바깥에 있는 선은 선 아이콘 클릭해주고, 아까 우리 4분점 지정해놨죠? 4분점 잡히죠? 4분점 클릭해주고 4분점. 자, 대신에 얘 같은 경우는 연속해서 그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4분점은 끊고요. 4분점 연결한 선 하나 그려놓고 끊고, 다시 한번 선 아이콘 클릭해서, 자, 4분점과 4분점 연결해주고, 그리고 끊고, 다시 한번 선 아이콘, 자, 4분점과 4분점 연결해서 끊고, 4분점 다시 연결해서, 자, 이렇게 우리가 완성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완성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그 좌표값을 입력을 해야만 얘네들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다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먼저 선 아이콘을 클릭하는 거예요.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좌표 도형 연습 1번에서 1번의 5번 도형 직교 모드를 이용해서 그린 거 있었죠? 기억나나요? 자, 근데 직교 꺼져 있죠, 지금? 그럼 직교를 먼저 키자고요. 직교 키고, 자, 이거는 임의의 지점을 잡아도 상관없어요. 임의의 지점. 자, 아래쪽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아래쪽에 임의의 지점을 먼저 클릭하고, 자, 오른쪽이든 위쪽이든 상관없는데, 자, 오른쪽으로 먼저 마우스 커서를 지정을 해놓고 40 엔터. 자, 위쪽으로 40 엔터. 왼쪽으로 40 엔터. 자, 닫기 C 했죠? 닫기 C. C 엔터.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임의의 지점을. 첫 번째 점 200에 얼마 이게 아니라 그냥 임의의 지점을 클릭하는 거예요. 자, 클릭하고, 자, 대신에 직교는 켜져 있어야 돼요. 자, 밑에 직교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요. 자, 직교 켜놓고, 자, 오른쪽으로 먼저 위치를 시키고, 항상 마우스 커서가 내가 그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위치가 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 40 엔터. 자, 이번엔 위쪽으로 그려야죠. 위쪽으로 마우스 커서 위치 시켜놓고 40 엔터. 자, 왼쪽으로
위치시켜 놓고 40 엔터.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해서 40 엔터 쳐도 되는데 저기 닫기 C라는 옵션이 있었죠. 닫기 C라는 옵션은 내가 그 지금 처음에 시작한 부분에서 끝나면서 거기를 연결하면서 명령이 끝나죠. 그래서 그 옵션을 사용해서 C 엔터 치면 자,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져요. 그죠? 사각형이 그려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원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원 아이콘을 클릭하고 자, 사각형 그려졌죠? 자, 원 아이콘 클릭하고 중심점은 원의 중심점은 이 선의 끝점을 잡아주면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선의 끝점 여기를 잡아주면 되겠죠. 원의 중심점이 끝점 잡아주고 반지름 10 엔터. 자, 다시 한번 원 아이콘 클릭하고 자, 중심점 지정해주고 10 엔터. 자, 다시 한번 원 아이콘 클릭하고 자, 중심점 지정해주고 10 엔터. 자, 원 아이콘 클릭하고 중심점 지정해주고 10 엔터. 자, 그런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제가 어떻게 그리는지 잘 보세요. 원 아이콘 클릭하고요. 자, 중심점 지정하고 10 엔터 치는 거는 맞는데 자, 제가 어떤 버튼을 이용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지금 저는 아이콘을 이용 안 하고요. 자, 엔터 버튼을 이용해서 명령을 다시 실행하고요. 자, 클릭해주고 다시 한번 엔터. 엔터, 클릭, 엔터. 엔터, 클릭, 엔터. 자, 어떻게 되나요? 간단하게 되죠?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에는 한 번은 해줘야 돼요. 원 아이콘 클릭하고 자, 지정해주고 1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주면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는 게 어떤 동작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직전에 했던 명령을 재실행하는 거죠. 그럼 원 아이콘을 다시 한번 클릭할 필요가 없는 거죠. 클릭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여기를 이제 저기 중심점을 지정해줘야죠. 중심점 지정해주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봤더니 자, 원에 대한 중심점 지정 또는 3점, 2점 TTR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원에 대한 중심점 지정 또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원 명령을 실행했고요. 자, 그리고 중심점 지정했죠? 중심점 지정했어요. 그랬더니 자, 그 다음 줄에 서클 원의 반지름 지정 또는 지름이라고 돼 있고요. 자, 그리고 꺽쇠 안에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자, 캐드에서 자, 캐드상에서 꺽쇠가 의미하는 게 있는데 이 꺽쇠 안에는 자, 이 꺽쇠 안에는 좌표값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숫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문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기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등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들어가 있었죠? 지금 여기 뭐가 들어 있어요? 숫자가 들어가 있죠.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죠. 자, 캐드상에서 꺽쇠 의미하는 거는 자,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땡땡 해가지고 뭐 그 반지름 지정하라고 하죠. 그 반지름 값을 지정을 여기다가 해주면 돼요. 그냥 내가 10이라고 입력해주면 되는데 자, 캐드상에서 꺽쇠 의미는 기본 값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엔터키를 누르면 입력 안 하고 어떤 값을 입력 안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 값이 그대로 적용을 하겠다. 이 값을 적용을 하겠다. 그런 의미가 돼요. 내가 좀 전에 10이라고 하는 값을 입력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걸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따로 이렇게 입력 안 하면 이 값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겠다. 지금 여기 있는 꺽쇠 안에 있는 값을. 그러면 여기 꺽쇠 안에 무슨 문자가 있다든지 혹은 좌표값이 있다든지 이런 거 있을 때도 내가 그 여기 꺽쇠 안에 있는 값을 그대로 쓴다면 그냥 엔터만 쳐주면 돼요. 그럼 반지름 값 내가 10이라고 계속 입력해야 되죠? 반지름 값이 같으니까 입력해야 되죠.
근데 여기 10이라는 값이 있죠. 그래서 엔터를 치는 거예요. 자, 이해 가나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전에 제가 원이라는 명령 실행했고요. 원이라는 명령 실행했고 중심점 지정했고요. 자, 그리고 반지름값 10을 입력했어요. 그래서 하나가 그려졌어요. 자, 그럼 내가 원이라는 명령 다시 실행해야죠. 엔터키 누르면 되겠죠. 그럼 원이라는 명령 실행되겠죠. 자, 엔터키 눌렀어요. 원 명령 실행됐어요. 자, 명령행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중심점은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꺽쇠 안에 원의 반지름 지정 또는 지름 D라고 되어 있고 꺽쇠 안에 10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럼 엔터키 누르면 10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엔터. 다시 엔터 클릭 엔터. 엔터 클릭 엔터 해주면 쉽게 빠르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대신에 여기 그 4분점에 있는 선 그리는 거는 아까 그렸던 방법 동일하게 그려줄 수밖에 줘야 되고요. 자, 얘도 이렇게 우리 그릴 수가 있죠. 자, 선 아이콘 클릭해서 4분점과 4분점 클릭해주고 끊으려면 엔터키 눌러주면 되죠. MB3 버튼 눌렀고요. 다시 한번 MB3 버튼. 그리고 클릭 MB3 버튼. 다시 한번 MB3 버튼. 자, 클릭 MB3 버튼. 자, 다시 한번 MB3 버튼 선택을 해서 명령 실행하고요. 클릭. 그리고 MB3 버튼. 자, 이렇게 저는 지금 MB1 버튼하고 MB3 버튼하고 동시에 눌러가면서 자, 번갈아 가면서 눌러가면서 얘네들을 명령을 실행하고 종료했어요. 그러면 굳이 내가 아이콘 안 써도 혹은 키보드 안 눌러도 그냥 여기 마우스 커서만 이용해서도 마우스만 이용해서도 이렇게 명령들을 실행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도면에 4번 도형 있죠? 4번 도형. 4번 도형이 여기 있네. 여기 6번으로 돼, 8번으로 돼 있네. 자, 4번 도형을 먼저 좀 그려 볼 텐데요. 4번 도형. 자, 일단 원 아이콘을 클릭해주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원 아이콘 클릭해주고 어떤 값을, 지정된 값을 우리가 어떤 값을 일정하게 지정을 해야 옆에 것도 그릴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는 x는 150이고 y는 150인 위치에서 시작을 해보죠. 자, x 150, y 150에서 시작을 해보죠. 원 아이콘 클릭하고요. x 150, 자, y 150 엔터. 저는 여기서 중간에서 시작하네요. 자, 저는 좀 다시 이동을 시켜서 저는 자, x 200에 y 150. 자, 다시 한번 원 아이콘 클릭하고요. x 200에 200, y 150 엔터. 자, 여러분들 혹시 여기 이렇게 지금 그린 것하고 겹치면 자, 이 방법을 쓰면 돼요. 마우스 커서, 내가 이쯤에서 시작을 하면 되겠다.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놓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좌표값을 읽어보세요. 저는 여기에 216에 153 정도가 돼요. 그럼 200에 150 정도 주면 되겠죠. 자, 200에 150 엔터. 자, 그리고 처음에 나와 있는 원이 16파이예요. 16파이면 반지름이 얼마죠? 8 엔터. 자, 이제 원 아이콘은 다시 클릭할 필요 없겠죠. 원을 그리긴 하겠지만 엔터키를 눌러주면 되겠죠. 자, 엔터. 자, 그리고 자, 원의 중심점은 좀 전에 우리 그 200에 150 했던 이 원의 중심과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200에 150이라고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이 좀 전에 그렸던 이 원의 중심점을 잡아주면 되겠죠. 중심점 클릭해주고 반지름값만 32파이면 반지름이 얼마예요? 16 엔터.
자, 다시 한번 엔터키 눌러서 원 명령 실행하고요. 자, 중심점 어디? 이 원의 중심점 다시 잡아주면 되겠죠. 중심점 클릭해주고, 자, 48파이의 반지름은 얼마죠? 24 엔터. 자, 이번에는 이 원의 중심에서 다른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얼마죠? 60이죠. 자, 그럼 아까 우리 여기 200에 15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값을 얼마 주면 되겠어요? 260, 150. 혹시 값을 달리한 친구들은 감안해서 60만큼 더한 값으로 시작점을 잡아보세요. 자, 원 아이콘 클릭하고요. 자, 저는 260, 15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요. 자, 여러분들 일단 원의 중심점만 잡아보세요. 원의 중심점. 자, 내가 그 원이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을 했더니, 자, 여기 앞에 한번 보세요. 자, 원이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했더니 얘가 지금 원에 대한 중심점을 지정하래요. 중심점. 지금까지는 우리가 원에 대한 중심점을 지정했죠. 그런데 또는 중심점을 지정하거나 혹은 3점이나 2점이나 TTR을 사용해라. 근데 우리 3점이나 2점이나 TTR 지금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심점 지정했죠. 자, 중심점을 지정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줄에 원의 반지름을 지정하거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원의 반지름을 지정했죠. 그런데 여기 지름 D라고 돼 있어요. 지름 D. 영문자가 나왔죠? D라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아, 참. 하기 전에 여기 한번 보세요.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지금 중심점에서부터 원의 크기가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죠? 자, 이번엔 D라고 입력해 보세요. 영문자 D 엔터. 자, D 엔터 쳤더니 어떻게 되나요?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아까 움직이던 부분이 반으로 줄었죠? 반으로 줄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는 지름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자, 지름 처음에 몇 파이죠? 처음엔 16? 아, 16이구나. 16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고요. 자, 동일한 방법으로 엔터 쳐서 명령 실행하고요. 중심점 지정하고요. 자, 그리고 지름 D 엔터. D 엔터 치고 이번에는 32. 그대로 32 엔터. 자, 다시 한번 엔터키 눌러서 원 명령 실행하고요. 중심점 지정하고 그리고 나서 지름 D 엔터. 자, 그리고 지름값 48 엔터. 자, 저는 지금 왼쪽에 있는 원들은 반지름을 지정했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건 지름을 지정했어요. 선생님, 저기 반지름은 어차피 우리 그 지름의 반이니까 지름 나와 있으면 그냥 반지름을 이렇게 입력하면 될 것 같은데 꼭 D라고 입력하고 해야 되나요? 이게 더 번거로운 것 같은데. 자, 뭐 10파이나 20파이 이런 거는 우리가 계산하기 쉽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름이요. 파이 127.3851이에요. 반지름 바로 나오나요? 응? 127.3851 반지름 바로 계산돼요? 자, 물론 그냥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산해서 반지름 값을 입력할 수는 있는데 지름으로 입력할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죠.